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각 개별 품목의 보험료 산출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보험료의 결정 요인은 바로 보험가입 금액, 그 다음에 영업료율, 그 다음에 손해율, 그 다음에 방제시설, 그 다음에 이제 기타가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저번 시간에 간략하게 살펴보았고, 자, 이것들을 이제 결합해서 바로 개별 보험료 산출식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 시험을 보면 보험료 문제 하면 전부 적과전이나 벼에서만 치중됐어요. 적과전 벼에서 뭐 이제 보험료, 계약자 부담보험료, 환급보험료, 차액보험료 등등이 돌아가면서 나왔었고, 이제 10회 시험에 바로 환급보험료 서술하라가 원해시설에서 나왔죠. 원해시설에서 나왔었고요. 이 과목은 거의 나오지 않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3회인가 4회 시험에 바로 대추, 비가림 시설의 계약자 부담 보험료 한 번 나오고 비가림 시설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기타 보험 문제가 바로 이제 옥수수가 간략하게 한 번 나왔는데 나왔다고 볼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최초로 본격적으로 작년 11회 시험에 바로 인삼의 계약자 부담 보험료 요게 이제 그 다음에 관수시설 5%와 함께 본격적으로 나왔습니다. 따라서 이제 앞으로 이제 적과점과 벼 이외에 여러 과목들이 이제 나올 거다라고 포문을 연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품목, 이 적과점과 벼가 가장 중요하긴 한데 좀만 우리가 정성을 들이면 여기 있는 품목도 거의 완벽하게 이해하고 외워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여기는 이제 안 나온다 이러지 마시고 이제 앞으로 나올 거다 이런 자세로 이제 여기를 정복해 나가도록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보험료 산출식은 보험가입 금액 보험가입 금액 되게 이렇게 해오죠. 그 다음에 지역별 보통약관 영업률, 보통약관 주계약 가요 이제 1번 가요가 된 게 있고, 그 다음에 가요 바로 손해율까지만 손해율까지만 따지는 거. 즉, 이 말은 방제시설 이게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기본 틀이라 할 수 있죠. 손해율을 따지고 그 다음에 방제시설도 따지는 거. 이게 이제를 기본 틀로 하고 그 중에서도 우리 과수나 논밭작물의 기본 틀은 바로 3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요소는 방제시설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첫째, 방제시설이 없는 품목. 그죠? 방제시설이 없는 품목 다 외우면 되겠어요. 대표적으로 바로 나무위험보장. 나무위험보장은 바로 방제시설 하나고, 그 다음에 이제 과수에서는 어떻게 했죠? 오무호, 5대5. 5대5가 아니라 오무호. 그죠? 이번에는 오무호의 오복밤. 그러니까 이제 나무위험보장에 가입할 수 없는 것은 오대오의 오복밤도 블루 이거고요. 방제시설 할인 없는 거는 여기에다가 대오를 무로만 바꾸면 돼요. 오무호의 오복밤 두릅 블루베리. 자, 과수 부분 이렇게 되고, 세 번째 논작물 전부, 그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생산비 보장에서 고추와 브로콜리만 제한, 바로 배, 무, 파, 단당, 메시앙. 그래서 이제 단당이 수확감소 보장으로 올라간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방제시설 없는 거. 요것만 하면 거의 다 돼요. 그러니까 가요소는 나무위험 보장에 오무의 오복밤.
그죠? 가요. 즉, 여기는 손해율도 없고, 바로 방제시설도 없는 거. 그럼 뭐냐? 바로 시설이다, 시설. 시설. 그 다음에 이제, 특약, 화재 특약. 근데, 원해시설 화재 특약은 단기 요율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설과 화재 특약은 가요다. 이렇게만 크게 이제 줄기를 잡아놓으면 아주 쉽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이제 시험에 나오면 바로 해결할 수 있게 좀 더 자세하게 이제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적과전 품목은 주로 이렇게 외우죠. 가요, 손방, 기본 틀에다가 이제 부보장, 한정보장 있다. 즉 부보장을 하면 할인해 준다. 부보장 한정보장을 하면 할인해 준다. 즉 적과전에 5종 한정 특약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할인해 준다. 할인율이 얼마인지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제시가 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 부보장은 일소 부보장, 가을 동상의 부보장을 일가는 부보장을 할 수 있다. 가을 동상의 부보장. 바로 적과전이에요. 이걸 하면 아무래도 보험료 깎아줘야겠죠. 이게 무슨 이야기냐? 일소 피해 입어도 보험료 안 주겠다. 가을 동상에 피해 입어도 보험료 안 주겠다는 게 일소 부보장, 가을 동상의 부보장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가입하면 당연히 보험료를 싸게 해주니까 할인을 해줘야 된다. 따라서 여기도 이제 할인율이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시된다. 그래서 가요, 손방부. 따라서 이제 한정보장을 할인해 주는 거는 오로지 적과전밖에 없다. 한정보장 할인은 오로지 적과전밖에 없다. 그러면 부보장 할인은 세 품목이 있다. 부보장 할인은 바로 적과전. 두 번째, 호두는 조수의 부보장.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조수의 부보장 요건, 부보장, 이 가입하면 할인해준다. 세 번째, 망감류. 감귤 중에 망감류는, 동상의 특약에 가입하지 않겠다. 동상의 부보장에 가입하면 바로, 보험료를 할인해준다. 부보장 3개 반드시 외워두세요. 부보장을 해주는 품목은, 부보장 할인을 해주는 품목은 반드시 3개밖에 없다. 부보장. 이렇게 정리해 두시고. 그래서 이제 적과전은 가요, 손방, 부다. 그래서 적과전에 보험가입 금액은 어떻게 결정되느냐? 설마 잊어버리지 않으셨겠죠?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이제 평년 수확량의 100% 곱하기 가입 가격이다. 그죠? 100%. 이렇게 결정되고. 지역별 보통약관 영업료율은 이제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면 되고. 그죠? 손해일은 어떻게 해요? 주관적. 이 과수원의 주관적 사정. 바로 순보험료 합계 분의 지급보험금 합계로 120%가 넘었다. 그러면 할증. 120% 미만이다. 그러면 할인이 아니라 80%. 80% 미만이다. 그러면 할인해준다. 이거잖아. 방제시설. 바로 저번 시간에 했죠. 사과는 엄청납니다. 이 마이너스 25%, 20%, 10%, 7%, 5% 해주는 것들. 그러나 아무리 많은 방제시설에도 최대 30% 할인밖에 해주지 않는다. 그래서 사과업의 단감떨금과 할인율
저번 시간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결정된다. 그래서 이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왔죠. 가요, 손, 방, 부 이렇게 외우시고, 그죠? 이렇게 외우고 적과전은 끝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영업보험료를 내면 여기서 이제 순보험료, 그 다음에 계약자 부담보험료 차분히 내시면 됩니다. 계약자 부담료 나오면 차액보험료, 환급보험료. 이거는 이제 차츰 우리가 문제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기로 하고 가장 많이 나온 게 계약자 부담, 차액보험료, 환급보험료 문제였다. 따라서 여기는 완벽히 이해를 해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보험료 산출식으로 수학감소보장은 이제 저와 벼와 적과전 분목 외에는 별로 나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 점차 확대되고 있으니까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제 수학감소보장 과실분목은 과수분목의 기본 형태는 어떻게 된다? 바로 가요, 손, 방이다. 그죠? 가요, 손, 방이다. 여기서 방제시설 없는 거 했죠? 방제시설 없는 거, 방제시설 없는 거 바로 다시 오무오의 오복밤 두불. 따라서 오무오의 오복밤 두불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여기처럼 바로 여기처럼 가요 손이 됩니다. 가요 손. 쉽잖아요. 이제 대신 문제는 이게 시험에 떴다 하면 이걸 빨리 생각해내고 오모의 오복밤 중에 한 품목이다 라는 걸 또 올리고 얘는 가요손이다. 이러면 이제 영업보험료, 순보험료, 계약자 부담보험료, 환급보험료, 여기는 차액보험료 없어요. 차액보험료는 오로지 적과전에만 있다. 그래서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모의 오복밤. 그죠? 여기에.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호두란 놈은 아까 했다시피 뭐가 있어요? 호두란 놈은 가요 손에 바로 부보장 할인이 있다. 그래서 조수의 부보장 할인이 있기 때문에 얘는 가요 손부가 된대. 가요 손부. 이렇게 해도 좋고 이렇게 안 되면 얘는 방제시설 할인 없으니까 가요손의 부보장 할인이다.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로 가요손, 저기고. 그래서 이제 오미자 밤은 왜 따로 했느냐? 여기는 과실손해보장이고, 여기는 수학감소보장이기 때문에 따로 했지만, 방제시설 할인 없는 거, 몽땅거려서 해준다. 이제 나머지는 바로 어떻게 된다? 바로 가요, 손, 방이다. 그죠? 여기에 이제 포도란 놈은 포도란 놈은 따로 외워두세요. 포도란 놈은 보장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4개, 5개나 돼요. 자, 1. 수학감소 보장. 수학감소 보장. 2. 바로 수학량 감소 추가 보장. 자, 그 다음에 비가림 시설. 4. 비가림 시설 보장. 그 다음에 나무 위험 보장. 여기서 그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농업 수입 안전 보장. 자, 포도가 뜨면 이 중에 어느 건가를 판별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5개나 되는 거는 아마 유일한 품목이에요. 많아봐야 다른 품목은 2개, 3개지만 5개나 돼요. 5개. 5개나 돼요. 이를테면 감자. 감자 같은 경우는 바로 수학감소 밭작물.
다 열거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뭐예요? 감자, 원예 시설. 그 다음에 농업 수입 안전 보장. 그래서 병충해는 이 두 개는 보호되는데 원예 시설은 보장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어느 보장 방식인가를 빨리빨리 따지는 거. 이게 보험의 목적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뭐만 신규 과수원 할인 없다. 여기만 신규 과수원 할인 없고 전부 다 신규 과수원 할인해 준다. 이래서 빼야죠. 신규 과수원이면 보험료를 할인해 준다. 그죠? 신규 과수원은 요건은 신규 과수원은 아무리 최저라도 20%. 그죠? 그 다음에 표준 수확량의 100%. 그죠? 그 다음에 포도는 신규 과수원 할인을 해준다. 그래서 신규 과수원 할인을 해주는 거는 비가림 시설만 아니고 모두 할인해 준다. 꼭 정리해 주세요. 포도는 신규 과수원 할인이 있다. 신규 과수원. 그 다음에 인삼은 6년근 해가림 시설 할인이 있어요. 거기는 또 이제 해가림 시설만. 자, 그렇게 정리하고 나머지는 가요, 손, 방이다. 자, 보험가입 금액 결정은 여기는 평년 수확량의 50%, 100%, 그죠? 그 다음에 가입 가격이고, 보험료율은 보험개발안이 공시하고, 그 다음에 손해율은 여기에 또 동일합니다. 순보험료. 여기 순보험료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손해율 따질 때 순보험료이기 때문에 여기 잘 보셔야 돼요. 여기가 영업보험료, 계약자 부담보험료 있으면 안 돼요. 순보험료로 계산해서 그거를 지급보험. 이제 그렇게도 나올 겁니다. 지금까지는 손해율 할 때 아주 정직하게 순보험료를 다 줬어요. 하지만 이제 바로 이렇게 실수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무의식적인 실수죠. 무의식 적으로 저지르는 실수예요. 이게 순보험료인데 여기 지문에는 영업보험료가 나온 거예요. 영업보험료. 그래서 이제 우리 시험 영역에서는 무의식을 아주 경계해야 됩니다. 무의식적으로 저지르는 실수가 많아요. 이를테면 착과량 계산, 포도 착과량 계산하는데 조사 대상 주수 곱하기 주당 착과수 과중,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미보상 주수 곱하기 주당 평년성. 자, 어디서 이제 무의식을 저지르냐? 여기서 저질러요. 주당 평년 수확량은 바로 조사 대상 주수분해가 아니라 실제 결과 주수분해 평년 수확량이에요. 그런데 여기 조사 대상 주수 250, 실제 결과 주수 300 있으면 이게 조사 대상 주수 250 있으니까 무심코에 갖다 내요. 이런 무의식적인 실수. 그러니까 이제 시험 볼 때 우리가 운전할 때는 무의식적으로 운전해요. 운전할 때는 우리가 운전할 때 모든 걸 다 의식하고 아니요. 그 다 이제 몸이 다 익숙하기 때문에 바로 앞에 뭔가가 나타나면 저절로 발이 명령하지 않아도 발이 무의식적으로 브레이크에 가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그 많은 조작들이 손하고 발이 익숙해져서 머리에 식히지 않아도 무의식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무의식이 우리 일상생활에는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우리를 편하게 해줘요. 그러나 시험에서의 무의식은 우리의 아주 1년을 망쳐버리고 치명타, 우리의 인생의 1년이면 정말 치명타를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하는 실수, 이런 것들을 다 배제해야 돼요. 그러니까 의식이 바짝 깨졌어요. 그러니까 무의식의 영역은 일상생활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 운전할 때 한번 해보세요. 우리 의식하지 않아도 저절로 좌측 깜빡이, 우측 깜빡이 내가 껴야 되겠다 이런 거 하지 않아도
딱 상황에 맞으면 손하고 발이 먼저 갑니다. 그 다음에 운전대를 어느 정도 돌려야 한다. 이거 의식하지 않아도 운전대를 좌측으로 살짝만 기울어도 일제 차선 변경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운전은 굉장히 몸과 머리가 시키지 않아도 손과 발, 몸이 익숙해져 가지고 합니다. 우리 일상생활은 무의식이 한 80%를 조종해요. 그러니까 딱 앞에 가서 노래 부르면서 흥얼거리면서 이제 브레이크 밟으면서 이야기하면서 운전해도 안전한 게 바로 우리 무의식이 이제 바로 브레이크로 바로 갑니다. 근데 이제 우리 시험 때는 그게 안 돼요. 시험 때 무의식 작동했다. 그러면 바로 우리 1년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무의식을 조심해야 된다. 어디서 나왔죠, 무의식? 바로 순보험료예요, 순보험료. 저도 무심코 실수를 합니다. 손해율 할 때 보험료지. 순보험료, 순보험료. 영업보험료 아니에요, 영업보험료. 계약자 부담료 아니에요. 순보험료. 그러니까 여기 표가 지금까지는 아주 정직하게 순보험료가 나왔었어요. 그러나 여기 이제 영업보험료, 계약자 부담 보험료로 낼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순보험료로 풀어봤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이거 하면 이제 우리 인생 끝장납니다. 끝장나. 그러니까 이제 의식 정신을 바짝 차려. 운전하듯이 시험은 무의식에 기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손해율, 순보험료다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저도 아주 아마 저 지난 강의 시간에 아마 저도 무심코 실수했을 겁니다. 분명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방제시설 할인율. 자, 이제 우리 일반 과수에서 이제 방제시설 할인율이 나와버렸다. 그러면 이제 우리 이제 그야말로 이제 총 맞은 것처럼 해롱해롱 될 겁니다. 자, 이거는 우리의 가장 약한 거리고 저번 시간에 했다시피 일반 과수 그 많은 방제시설 할인율을 다 우리가 외울 수도 없어요. 수학의 산수의 신도 아니고 숫자의 신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숫자의 신도 아니고 그래서 외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출제위원들이 요놈들 약한 고리가 일반 과수의 방제시설이다 하고 총을 쏘면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어쩔 수 없고 맞을 수 없고 그거를 다 외우신 분은 저는 존경합니다. 존경하고 그거를 정말 외우시는 분은 숫자의 신. 그러니까 바로 수로 나오는 대한민국 모든 시험을 합격할 자질을 갖추신 분들. 그러니까 일반 가수 여기서 나오면은 이제 할 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적과전에 나온 거는 방제시설 다 외우셔야 돼요. 그것만큼은. 여기서 나오면 이제 여기서 나오면 진짜 우리가 출제위원을 욕하는 수밖에 없다. 욕하는 수밖에 없다. 아직까지 나온 적 없어요. 나온 적 없고 적과전도 나온 적 없지만 적과전은 외우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오면 이제 할 수 없으니까 이제 다른 건 다 외웠는데 이것만 못 외웠다. 그러면 시험장에 이것만 딱 복사해서 가가지고 시험 보기 바로 전에 적과전은 다 외웠으니까 가수 부분 방제시설만 눈으로 익혔다가 이제 그렇게 시험 보는 방법이 있겠죠. 참 이제 그 출제위원을 욕할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중요하고 이제 실력을 가를 수 있는 문제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무지하게. 정말 그런 문제들 아직 시험에 나오지 않았지만 정말 중요하고 실력을 가를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은데 이런 단순 무식한 과학 내는 거는 출제자를 진짜 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수준 낮은 출제자들은 이제 퇴출돼야 되고 정말 이런 단순한 것들 자, 안 나오기를 기원하는 바람에서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구하는 문제들이 따로따로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강조하는 게 바로 이제 이
계약자 부담 부여금률을 구하라 할 때 단순히 이 네 개를 주는 게 아니라 보험가입 구하고 그 다음에 영업요율은 이제 우리가 구할 수 없으니까 주어질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영업요율은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주어지겠죠. 순보험료율 9%다. 그 다음에 부가보험료율 1%다. 그러면 이제 영업요율 알아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손해율은 이제 순보험료 주어지고 그 다음에 지급보험금 주어지면 구하고 방제시설은 이제 다른 거는 우리가 다 방제했지만 여기 이제 종합과수에서 방제시설 할인율이 나왔다. 그러면 이제 욕할 수밖에 없다. 주어지면 고맙고. 자, 이제 그렇게 해서 넘어가기로 하고요. 자, 오미자 밤은 방제시설 할인 없다. 그럼 가요손. 호두는 방제시설 할인도 없고 조수의 부보장 할인해준다. 망감류는 바로 부보장 해준다. 가요, 손방부. 이제 적과점 공식이랑 똑같은 게 바로 이제 망감류예요. 망감류. 온주밀감 아니에요. 망감류. 왜? 온주밀감은 동상의 부보장이 없어요. 온주밀감은 동상의 부보장이 없다. 주계약이다. 실수했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실수하면 안 돼요. 원주밀감은 동상의 부보장이 특약이기 때문에 가입하지 않아도 돼요. 당연히 가입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이제 망감류는 동상해가 주계약이에요. 그러니까 동상해가 주계약이니까 나는 동상해 피해 받으면 보험금 받지 않겠다. 그래서 동상해 부보장을 가입하면 이제 보험료 할인해 주겠다. 자, 다시 원주밀감은 동상해가 특약이기 때문에 뭐 가입 안 하면 당연히 할인도 없어요. 이제 특약 가입하면 이제 이 특약 보험료 내면 되니까. 그러나 망감류는 동상해가 주계약이에요, 주계약. 그러니까 요걸 기억해. 망감류는 동상해가 주계약이니까 동상해를 부보장할 수 있다. 보장을 거부하겠다. 그죠? 부보장했다. 그러면 보험료 할인해 주겠다. 원주밀감은 동상해 부보장, 동상해 부보장이 특약이다. 따라서 가입하지 않으면 된다. 그러나 이제 만약에 원주밀감도 동상해 특약을 가입했다. 그러면 이제 동상해 요건은 동일하다. 요건은 동일하다. 그래서 저번에 했죠. 제주도 위에 육지에서는 공사판에서 전전하다. 어떻게 돼요? 공사판에서 전전하다. 여기 이제 36개 있죠? 36개. 36개 했다. 그런 식으로 외웠었죠? 그래서 그거는 동일하다. 그래서 망감류, 원주밀감은 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과실손해보장. 과실손해보장은 거의 뭘 안 한다? 과실손해보장은 주로 이제 나무보장도 안 되고, 여기는, 나무보장이 안 되고, 이제 방제시설도 거의 안 되는데, 온주밀감만 바로 과실손해보장 된다. 방제시설 된다. 온주밀감만. 나머지는 방제시설이 안 된다. 그러니까 여기는 거의 방제시설도 안 되고 나무보장도 되지 않는다. 그렇게 하고요. 자, 이제 비가림시설과 화재특약은 가요다. 즉 손해일도 없고 여기는 손해일도 없고 방제시설도 없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거의 완벽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서너 번만 반복하면 시험에 나서도 이제 망설이거나 더듬거리지 않고 할 수 있어요. 자, 결국 방제시설과 부보장 이것만 잘 정리해 놓으면 완벽하게 할 수 있고 포도만 신규 할인 그 다음에 동상해 이 정도만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특별약관은 나무위험보장, 수확량 추가보장, 화재특약이에요. 자,
특별약관 따로 이제 나중에 정리하겠습니다만 얘들은 특별약관이기 때문에 보통약관 하면 안 돼요. 즉 이거 복사뜻이라고 그대로 해놨네요. 특약, 특별약관 영업률, 특별약관 바로 보험가입 금액. 그래서 나무위험보장은 보험가입 금액 어떻게 돼요? 실제 결과주 수분에 바로 1주당 가입가격, 그죠? 그 다음에 특별약관 영업률, 다가 손해율만 한다. 즉 가요손이다. 그래서 나무에 가입할 수 없는 거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나무위험 보장에 포도는 신규 과수원 할인 아까 했죠. 그 다음에 수확량 보장 추가 보장은 수확량 추가 보장 특약을 할 수 있는 것은 포복만이다. 외우셔야 돼요. 포도, 복숭아, 포도와 복숭아는 함께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포복만은 수확량 감소 추가 보장을 가능해요. 이거는 이제 보험가입 금액의 10%를 저기 하죠. 10% 회사가 이제 피해율만큼을 더 준다. 이제 포복만은 수확량 감소 추가 보장을 한다. 그래서 이제 포도는 역시 신규 과수원 할인하고 하고 나머지는 바로 이제 가요 선방 동일하다. 수확량 감소도 주계약과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수확량 감소 추가 보장은 바로 주계약과 동일하다. 해가지고 주계약과 동일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특약은 이제 손해율도 방제시설도 없다. 그렇게 하시면 정리가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시설에서는 한 4회인가 5회인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 한 번도 그 후에는 나온 적이 없었어요. 참고하시고, 나오더라도 가요다 가요. 하고 수확량 추가 보장에 나온 적 없었지만 언제든지 총 맞으라 하고 내더라도 여기는 맞춰서 해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특별약관 보험료를 맞추기로 하고, 자, 그 다음에 논작물은 이제 변은 엄청 나왔어요. 변은 엄청 나왔기 때문에 10일에도 이제 요거에 따라 계약자 부담 보험료가 내는 문제로 나왔죠. 킬러 문제로 나왔었어요. 그렇다고 이제 또 이제 나왔기 때문에 안 나왔다고 하시면 안 되고, 이제 여기 다 이렇게 외우죠. 가요, 손, 그다음에 친직, 손친직, 그다음에 친환경 할중, 친환경 재배하면 할증을 합니다. 농약 이런 걸 안 치기 때문에 바로 병이 들 확률이 많기 때문에 친환경 농약 하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손해예요. 그러니까 보험회사는 친환경을 싫어해요. 친환경을 싫어한다. 친환경 하면 병충해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병충해나 많기 때문에 보험금을 많이 줘야 된다. 그래서 보험료 할증을 해버려요. 직파 이양을 해야지 왜 직파를 하냐? 요즘 세상에 그래서 직파하면 벌금을 내야 돼. 그러니까 친직. 자, 그 다음에 밀보리 길이는 방제시설 할인 없으니까 가요, 손. 방제시설 할인 없어요. 논작물에 무슨 벼에 논에 방제시설 있는 거 못 봤죠, 여러분? 자, 할인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병충해 특약을 가입하면 특약이지만 동일하다. 벼만 병충해 특약 가입할 수 있는데 동일하다. 그래서 7개, 그죠? 7개의 병충해가 있다. 흰줄벼도 깨먹새. 그래서 논작물 보험료 공식을 외우고 요거를 내는 게 11회 시험이 나왔기 때문에 한 당분간은 이제 벼는 안 나오리라 봅니다. 하지만 아셔야 돼요. 아셔야 되고 아예 안 나온다고 아예 멀리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논작물은 가요손 친직, 가요손 농작물 방제시설 할인 없다. 이렇게 해서 정리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밭작물도 이제 기본형은
바로 이제 가요손방이다. 수학감소, 수학감소, 여기에서 이제 방제시설 할인 없는 거, 바로, 교감이, 고감. 교감이 차 팔고 도망갔다. 차, 파, 고구마, 고냉지 감자가 차, 파, 방제시설 할인 없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배무파, 단당 메시아. 교감이 차 팔고 도망가고, 요것만 해주면 될 것 같고, 바로 방제시설 할인율 5% 있던 거. 그죠? 그 표는 저번 시간에 봤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험가입 금액, 영업료율, 손, 방. 대부분은 가요손방이다. 하지만 수학감소 보장 중에 차 팔고 고감, 교감이 차 팔고 갔다. 그러면 여기는 가요, 손 되죠. 방이 없으니까 방제시설 할인 없으니까 가요손. 그죠? 생산비 보장은 고추, 브로콜리면 방제시설. 그러니까 얘들만 가요, 손방. 그죠? 배우파 단당 메시앙은 바로 방제시설 할인 없다. 따라서 가요, 손. 그죠? 그 다음에 인삼은 가요손방. 요번에 11회 시험에 나왔다. 또 이제 방제시설 할인율에서 바로 관수시설 5%가 나왔다. 여기 그대로 나왔잖아요. 그죠? 인삼도 당분간 나올 확률이 없겠죠. 그렇지만 아셔야 됩니다. 또 다른 저기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인삼의 해가림 시설. 해가림 시설은 6년간 해가림 시설한 것은 할인하면 마이너스 해야 되는데. 1 마이너스 6년간 해가림 시설 할인해준다. 그러니까 포도는 신규 과수원 할인. 1 마이너스 신규 과수원 할인. 그 다음에, 대신 비가림 시설만 없어, 여기는. 그러나 인삼은, 해가림 시설에만 바로 6년간 해가림 시설 할인해준다. 그러니까 포도와 인삼, 비가림, 해가림을 교차로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우리가 아직까지 한 번도 시험에 안 나왔어요. 가장 이제 보험료 나오면 11회 시험에 보험료 나오면 가장 유력하죠. 가장 유력하다. 이 중요한 게 한 번도 원예시설 보험료에서는 바로 10회 시험에 환급보험료를 통소설 문장으로 환급보험료 통소술할 문장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험료 여기 안 나왔어요. 여기에. 그러니까 이번에 이 주계약 문제는 바로 해야 됩니다. 자, 여기는 이제 원예시설은 바로 이제 그 하우스가 있기 때문에 하우스, 단동하우스, 연동하우스, 그 다음에 유리온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바로 이제 방제시설 할인 없고 여기는 이제 손해율도 따지지 않아요. 대신 이제 그 하우스의 종별요율을 따집니다. 그래서 이제 종별요율, 그 다음에 단기율. 대부분 하우스는 1년 이내의 작물, 그 기간 뭐 5개월, 6개월 작물 안에 딸기 재배 시부터 수확할 때까지만 보험에 들면 돼요. 그러니까 뭐 이제 이렇게 단기 요율이 있어요. 1년 미만. 그 다음에 수재이연 부보장 등. 자, 기본형이 종단수예요. 자, 그러면 이제 바로 종별 요율부터 따져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제 그 원예시설을 그 단동 연동 하우스를 이렇게 1종, 2종, 3종, 4종, 5종으로 구별했어요. 이거를. 그래서 이제 이 원예시설이 철골 유리온실이냐, 철골 페트냐, 경량 철골조냐, 철 들어가는 거. 철 들어가는 거는 전부 원예시설, 그러니까 단동, 연동 하우스 말고 유리온실, 페트온실, 경량 철골조, 철로 된 거 튼튼하겠죠. 그러니까 일종이다, 얘들아.
그러니까 보험료를 30%는 0.70, 1이 아니라 30% 안에서 요율 상대도를 0.7로 해주겠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단독 연동 하우스는 허용 적설심, 그러니까 쌓일적 눈설 하니까 눈이 쌓여서 눈이 쌓인 걸 허용하는, 몇 센치까지 허용하느냐? 풍속, 그죠? 풍속이 몇 제곱미터, 풍속이 태풍은 14m/s죠. 여기까지 한 게, 그러니까 허용 적설심, 허용 풍속이 지역별 내 재해용 설계 기준의 120% 이상, 120 적으세요. 그 다음에 100%. 그러니까 허용 적설심, 허용 풍속이 기준의 120% 이상이면 2종, 이 사이면은 3종, 그 다음에 100 미만이면서, 100 미만이면서 친구 사이면, 100 미만이면서 엔드고, 허용 적설심이 7.9cm까지, 7.9cm까지 그 온실이에 쌓여도 견딘다는 거죠. 7.9cm까지 쌓이고, 허용 풍속이 10.5, 10.5. 그러니까는 친구를, 요즘 뭐 문자를 씹다, 카카오톡 문자를 보냈는데 안 봤다, 이럴 때 씹다 그러죠. 15. 그렇게 15. 그래서 이거는 옛날은 쌍스랑 말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요즘 세대들은 이렇게 씹는다를 쌍스란 말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바로 100% 미만이면서 친구를 씹는 경우, 미만이면서 엔드. 그 다음에 미만이거나 씹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 미만이거나 씹지 않거나 5종이다. 자, 그래서 이제 철, 그죠? 철, 120, 100, 친구를 15, 이렇게 해서 바로 이제 여기는 1종, 그러니까 철, 골구조는 1종, 근데 120 이상이면 2종, 이렇게 하면 되겠죠? 열 필요도 없고. 예. 그 다음에 100에서 120 미만이면 3종, 그 다음에 여기 100 이하면서 이거 이상이면 4종, 친구 15, 그 다음에 5종이다. 이렇게 하면 외울 수 있어요. 충분히.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요령 있게. 항상 이 숫자 나오면, 이렇게 하면 다 외워져요. 다 외워져요. 표 써놓고, 이렇게 한 5번만 써보면 완벽하게 외워져요. 대신 이제, 여기 기준을 뭘로 잡을 것인가. 4를, 여기가 1이면, 여기가 낮으니까 보험료를 더 많이 매겨야 돼. 그러니까 1.1. 그죠? 1.1. 여기는 더 적게 먹여야 되니까 0.9, 0.8. 1종은 0.7. 그래서 이렇게 1, 0.7. 2, 이렇게 해서 하면 외웁니다. 다만 이제 시험장에 가면 바로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알고 있다. 시험장에 가서 이거 생각해야 되니라고 시간 보내버리면 이제 그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숙달돼 가지고 시험장에서 바로, 그러니까 이제 탁 1인 거를 4종 1, 이게 이제 바로 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10번은 연습해야 돼요. 10번은 써보고 10번은 해보고. 그러니까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만 쭉 써다 보면 이제 완벽히 이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험장에서 즉시 꺼내는 거, 시험장에서 망설이지 않는 게 이게 더 중요합니다. 제가 해보니까 이번에 정화발화후, 개화후가 생각이 안 나. 물론 이거 공부 다 했죠. 이거 안 한 사람이 어딨어요. 갑자기 시험장에 가서 안 떠오르는 거야. 그래서 이거 그대로 틀렸다니까, 그대로. 생각이 안 나서. 그러니까 요거를 다 외웠다 하고 만족하지 마시고, 이거를 시험 문제 풀 때, 앞으로 이제 모의고사 문제도 풀어보고 많은 문제를 풀어보셔야 됩니다. 풀 때 즉시 꺼내면 그건 실력이고, 이게 또 여기서 이제 막 시험장에서 이걸 그리고 있어. 시험장에서
120, 100, 그 다음에 친구 다 썼더니 5분 갔어. 이 시험 끝난 거예요. 이건 맞아도 의미가 없어요. 왜? 나중에 15점짜리 날리니까. 그러니까 딱 보고 4종, 4종이구나, 1이구나, 딱 와야 돼. 그러니까 딱 10초 만에 와요, 10초 만에. 그래, 합격합니다. 그러니까 외우는 거가 능사가 아니라 외우는 거를 딱 끄집어낼 때, 바로 끄집어낼 때. 그러니까 모의고사 연습이 가장 중요한 이유예요. 그래서 요거를 완벽히 하고, 이제 종별 요율 상대도, 그 다음에 단기 요율. 이제 대부분이 1년 미만이기 때문에 단기로 한다, 단기. 다음, 수재위험 부보장. 자, 수재위험 부보장은 바로 이제 수재위험을 내가, 수재가 우리 비닐하우스, 연동하우스가 물에 잠겨서 딸기 작물이 다 피해를 봐도 보장받지 않겠다. 여기에 가입하면, 그래, 90%만 내라. 그래서, 0.9만 1은 아니고 10% 할인해준다. 그래서 수재위험 부보장이 있어요. 바로 수재위험 부보장 특약이 시설하고 작물 모두 있다. 자, 그 다음에 단기요율. 자, 단기요율. 대개 1년 미만이기 때문에 단기요율은 n 플러스 1 곱하기 10% 플러스 할증. 자, 그래서 5개월이다. 그러면, 5개월 들었다. 그러면 일단 60% 먹고 들어가. 그래서 여기서 이제 4, 5, 10 좀 안 헤어지니까 요거 빼고는 다 각 달마다 10%예요. 4, 5가 들어갔으면 가산 안 해요. 이를테면 그죠? 2월부터 7월까지다. 2, 3, 4, 5, 6, 7. 그러면 너무 많으니까 6까지만. 그러면 5가지죠? 5 플러스 1 곱하기 10%. 그러면 60%. 에다가 4, 5 빼. 4, 5, 10을 빼. 4, 5, 10 빼면 3개네요. 여기는 각각 10%씩 할인. 그러니까 3 곱하기 10%씩. 따라서 90%. 그래서 0.9를 한다. 그러니까 단기요율 적용지수, 이렇게 하지 마시고, n 플러스 1. 그 다음에 6개월 넘어가면 100%일 수밖에 없어요. 6%일 넘어가면. 자, 6개월 해봅시다. 6개월. 6개월이다. 그러면 70% 먹고 들어가요. 70% 먹고. 어느 날짜를 잡아도, 자, 4월부터죠. 4, 5, 6, 7, 8, 9, 6개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까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4, 5 빼면 40%예요. 40%. 110%. 그러나 100%는 못 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100%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6개월 이상 넘어가면 무조건 100%니까 이게 다 필요 없어요. 6개월. 다. 왜 그러냐면 할증이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걸 꼭 기억해 주시라. 이거랑 4, 50만 빼고 나머지는 개월마다 10% 할증이다. 요거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 다시 오면 이제 바로 이제 기본형이 가요, 종, 단, 수다. 그래서 시설도 그래요. 시설물하고 시설작물. 부대시설은 어디에 있어요? 부대시설은 바로 연동하우스, 단동하우스 내부에 있어요. 내부에 있고, 이거와 좀 무관합니다. 이 시설을 지켜주게 한 거기 때문에 여기는 종별요율이 없다. 따라서 가요단수다. 종별요율 없다. 자, 부대시설은 종별요율 없다. 다만 여러분 이제 조심해야 될 게, 이제 요 농업용 시설과 부대시설을 따로따로 계산해서 합산을 해줘야 됩니다. 합산.
보험료 낼 때는 합산. 그래서 보험료는 이렇게 두 덩어리를 내는 거예요. 두 덩어리. 시설작물 따로, 요거 따로. 근데 요거는 각각 공식이 각각 달리해서 합산해서 보험료를 산출한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험료는 합산이에요. 그러나 보험 가입 금액은 별도예요, 별도. 농업용 시설, 그러니까 보험 가입 금액은 별도로 산출한다, 별도로. 별도로. 보험료는 별도로 산출해서 합산한다. 네, 이런 것들이 아직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얼마나 내기 좋습니까? 그러니까 보험 가입 금액은 별도로. 보험료는 합산. 보험금은 또 이제 별도로. 하지만 또 이제 손해액은 또 이제 합산해서 비리 배분으로. 그러니까 원해시설은 낼 게 무궁무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적과점 배워 다음으로 아주 소중하게 공부해야 될 게 원해시설은 보험가입 금액에서부터 보험료에서 그 다음에 이제 보험금 계산도 비례 배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다. 그래서 이제 가요 종단수, 가요 단수, 가요 종단수. 자, 이제 여기서는 한 번도 시험이 안 나왔기 때문에 내면 이걸 내지 이걸 내진 않겠죠. 일단은 그걸 알고 하고 그래도 이제 여기는 화재 특약인 경우는 바로 단기 요율은 해야 돼요. 단기 요율. 그러니까 동일하지만 과수랑 가요 단이다. 가요 단. 단 여기서 이제 단기 요율에 할증을 안 해. 할증. 그러니까 여기는 n 플러스 1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개월이면 60%만 해. 여기는. 그죠? 할증은 없다. 그러니까 작물의 화재 특약도 동일하다. 가요 단. 시설의 화재, 작물 화재. 그 다음에 시설, 물, 화재, 대물 배상 책임은 이렇게 복잡한데 일단 이런 거를 내시면 좀 그렇지만 외워야 되겠죠. 참 이제 이거는 이런 거는 우리가 이제 아침 드라마 욕하면서 본다고 그랬잖아요. 아침 드라마 완전히 그 뭐라 그럽니까? 아주 도덕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드라마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욕하면서 외워야 돼요. 욕하면서. 아침 드라마, 막장 드라마라고 그러죠. 막장 드라마. 막장 드라마, 아침, 욕하면서 본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내시는 분은 진짜 막장 출제위원들. 진짜 출제위원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내지 마세요. 부탁하건대. 이런 거 단순 한 개씩 내서 뭐 합니까? 그래서 그렇지만 또 낼 줄 모르니까 욕하면서 외워야 될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욕하면서 외워야 될 것들이 있다. 막장 드라마처럼. 그런 거는 이제 욕하면서 외웁시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기로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원해시설 문제 한번 풀어보고 수업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자, 농업용 시설물 부대시설의 주계약 보험료를 구하라. 시설작물의 주계약 보험료를 구하라. 이제 좀 더 복잡하게 하려면 이제 계약자 부담 보험료 구하라 하면 좀 더 어렵겠죠. 하지만 오늘은 이제 본 수업 시간이니까 주계약 보험료만 구해보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농업용 시설물 부대시설은 각자 구해서 더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위에 거는 가요, 종, 단, 수고. 부대시설은 가요, 단, 수다. 두 개를 합산하고, 그 다음에 시설작물은 바로 이제 가요, 종, 단, 수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보험가입 금액이 안 주어지고 이렇게 나왔네요. 그죠? 그 다음에 보험료율은 주어졌네요. 그 보험료율은 셋 다 따로 주어졌네요. 요거는 됐고. 총 시설물인데 허용 적설 심의, 허용 풍속의 설계 기준에 120% 이상 딱 보면 2종이네. 2종. 2종이면 0.8이네. 바로 와야 돼. 바로. 120 이상 딱 보면 와야 돼. 이걸 막 그리고 하면 늦어요. 그래서 이제 들어간 거는
0.8이네. 딱 하고. 보험기간 3월부터 7월. 그러면 이제 3, 4, 요건 어쩔 수 없어. 5, 6, 7. 그죠? 그러면 5개월이니까 60%에 4, 5 빼면은 30%, 90%네. 얼른 90%. 그러니까 수는, 단은 90%, 0.9네. 종은 0.8. 그 다음에 수재이연 부보장은 가입했네. 가입했으면 90%, 0.9. 이제 보험료율은 셋 다 다르니까. 보험가입 금액 구하라는 문제네, 여기는. 이거는 결국 보험료를 내란 문제보다는 보험가입 금액 구하라는 문제네. 특히 부대시설.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험가입 금액은 바로 특약을 가입했는 거 확인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2,000 곱하기 2만. 네, 감가상각률 없으니까 이거의 100%예요. 그러니까 결국 4천만 원이네. 그죠? 쉽게 나왔어요, 여기는. 자, 문제가 이제 부대시설의 보험가입 금액을 구하라는 거예요. 부대시설은 공식이 없고 계약자 고지사항으로 해요. 관수시설, 양액재배시설 별 설명 없이 나왔으면 요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500. 부대시설이니까 1,500. 자, 1,500. 그 다음에 이제 보호장치 없이 외부에 직접 부착되어 있는 차양막과 보온시설 200만 원. 보호장치 없으면 포함 안 돼야 되는 게 원칙인데 뭐만 예외다? 보차만 예외다. 그래서 이건 포함. 내부 구조체에 연결되어 외부 비노출. 이거 맞아요. 연결. 보험의 목적에서 했어요. 이거 나옵니다. 육묘기 컴프레셔 안 돼요, 안 돼. 따라서 여기 보험가입 금액은 얼마예요? 2,500. 다 나왔네. 그러면 이제 이 공식대로 넣으면 돼요. 여기는 이제 부대시설은 4천만 곱하기 보험료율 0.1, 총 0.8, 단기하율 0.9, 0.9. 여기 이제 부대시설은 2,500 곱하기 여기 헷갈리지 마. 0.05, 단기 0.9, 수재연보부장 0.9. 여기는 시설작물은 1,500에다가 어떻게 해요? 비싼 거에 50에서 100%인데 가입비율이 100%네. 그러니까 10500 곱하기 100%. 그래서 요거 곱하기 0.1. 이렇게 구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 이 문제는 요거를 구할 수 있느냐, 요거를. 그래서 이제 종별률 0.8, 단기율 90, 수재 할인, 그래서 1, 이렇게 부대시설 이렇게. 그래서 두 개를 합산해야 돼요. 합산. 그 다음에 시설 작물은 이렇게. 그러니까 가요, 종, 단, 수. 자, 원회시설 반드시 외우셔야 합니다. 이해하시고. 자, 그러면 이제 개별 품목의 보험료 내는 공식과 그 결정 요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바로 이제 차액보험료, 그 다음에 환급보험료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